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 문학상 작가이며 소설 눈먼자들의 도시의 작가로 유명한 주제 사라마고와 그의 작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조사와 검토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넓고 정확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22년 11월 16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아지냐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주제 드 소자, 호세 데 수사와 마리아 다 피에다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전 세계 독자들이 기억하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은 주제 사라마고였습니다. 사라마고는 원래 그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 농촌에서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일이 흔했는데 사라마고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사라마고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사라마고는 포르투갈어로 야생물을 뜻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흔한 들풀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하던 공무원이 실수로 그 별명을 정식성으로 적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그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수도 리스본으로 이주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람하고는 일찍부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월반을 하는 등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술학교에 들어가 기계와 금속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하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은 공공도서관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훗날 노벨문학상위원회도 그의 삶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교육한 작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하고는 25살이 되던 해 첫 소설을 발표합니다. 1947년에 출간된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책은 주목받지 못했고 이것은 젊은 작가에게는 꽤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후 거의 20년 동안 소설 발표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글쓰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했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도 일했으며 번역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포르투갈어로 옮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번역한 작가들 가운데는 레프 톨스토이, 샤를 보들레르, 코레트 등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포르투갈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오랫동안 독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검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재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불평등과 권위주의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며 그의 문학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진짜 성공은 무려 60세가 가까워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늘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2년 발표한 수도원의 비망록은 세계 문단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8세기 포르투갈입니다. 실존했던 국왕인 주앙 5세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과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수도원을 건설하려 합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마프라 국립궁전과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의 비망록에는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쪽 눈을 잃은 병사 발타자르,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블리문다. 둘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선은 훗날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의사, 의사의 아내, 검은 안대의 노인, 사시소년,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처음 사라마고를 읽으면 당황합니다. 그의 글은 매우 길어서
몇 페이지 동안 마침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화 표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는 독자가 문맥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사라마구가 이런 방식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그가 문학을 이야기꾼의 구술 전통에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 조부모와 보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기억했습니다. 특히 문맹이었던 할아버지는 사라마구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라마구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학자도 작가도 아니었지만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고, 사라마구는 평생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라마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포르투갈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정치적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작품을 읽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특정 종교 자체라기보다 종교를 이용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 체제라기보다 인간을 지배하려는 모든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수도원의 비망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신앙심을 위해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됩니다. 사라마구는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의 뜻일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일까? 이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 작품을 통해 포르투갈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1991년 사라마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서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출간과 동시에 거대한 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예수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사라마구는 예수를 모욕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계 인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논란은 정치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결국 포르투갈 정부는 이 작품을 유럽 문학상 후보 추천 목록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사라마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열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르투갈을 떠나 스페인령인 카나리아 제도의 란사로테 섬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1995년 그는 오늘날 사라마구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현대 문학의 가장 강렬한 우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발표합니다. 소설은 아주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눈이 멀었어! 그러나 그는 어둠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온통 하얀 빛뿐이었습니다. 마치 우유 속에 빠진 것처럼, 마치 눈부신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사라마구는 이를 하얀 실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실명은 전염됩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 진찰한 의사, 의사의 환자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공포에 빠집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치료법도 없습니다. 결국 감염자들을 격리시설에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이 인간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도덕이 있고, 교육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라마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격리시설 안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들을 읽다 보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사라마구는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는 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얀 실명일까? 많은 문학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라마구가 던진 핵심 은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지를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라마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뉴스를 보고 들으며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하고는 실제 실명이 아니라 도덕적 실명, 사회적 실명, 양심의 실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에는 단 한 명, 끝까지 시력을 잃지 않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사의 아내입니다. 독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그녀만 볼 수 있었을까?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그녀를 양심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모두가 눈이 먼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모든 참상을 목격해야 합니다. 더러움도, 폭력도, 인간의 추악함도 전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보지 않는 편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희망은 바로 그런 불완전함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다시 시력을 되찾습니다. 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명은 복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세상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뜬 자들의 도시는 200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소설은 선거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백지 투표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황합니다. 다시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백지 투표를 합니다. 권력은 시민이 불평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소설 속 정부는 백지 투표를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배후 세력을 찾기 시작하고 음모론을 만들어내며 시민들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사람하고는 묻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까요? 사람하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눈뜬 자들의 도시는 전작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어느 순간 낯익은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사의 아내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았던 여성.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다움을 모두 목격했던 사람. 정부는 그녀를 의심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하고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작품들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묻습니다.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민주주의를 묻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복제인간에서는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발표된 죽음의 중지에서는 죽음의 가치에 대해 묻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하고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1998년 사람하고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당시 그는 76세였습니다. 포르투갈어권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상상력과 연민, 그리고 아이러니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다시 이해하게 만드는 작가.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낯설게 만드는 작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작가였습니다. 주제 사마라고는 87세였던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라구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퉁이 북카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